김용남입니다. 오늘 개혁신당의 정강정책 세 번째 시리즈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추가적인 의문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코스피 5천, 코스닥 2천 이런 건 사실 이명박정 때도 나온 거고 네. 지금 막 창당하는 신당 입장에서 다루기엔 너무 덩치가 큰 주제인지 아닌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주가 부양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8개의 입법 과제가 수행된다면 저희는 22대 국회에서 원내에 진출하여 이런 입법 작업을 주도할 것인데요. 이런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제가 예상해 보면 최소한의 수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PBR이라고 하는데요. 이 PBR 기준으로는 한국 주식은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를 빼고 정말 순수한 자산, 순자산 가치보다도 주식의 시가총액이 낮은 것이 한국 증시입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싸냐? 그것은 주식을 갖고 있어봤자 별 효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쳐서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주 환원율이 한국이 대략 25% 내지 27% 정도 되는데요. 미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주 환원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미국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PBR 기준으로 대략 4.2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대략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2,500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PBR 2.0만 돼도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은 당장 가는 것이고요. 미국 수준 정도로 상장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개선된다고 하면 코스피는 많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허황되게 무조건 주가를 끌어올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입법을 통해서 상장 기업들이 주주를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않고 정말 주주를 위한 경영 판단을 내리고 그런 거버넌스가 개선이 된다면 코스피 5천은 최소한의 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물적 분할 금지나 자사주 수박 의무화, 이런 거 사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왜 못하는 것 같은지, 정부에서는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지 이런 거 말씀 주시고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나흘 전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에 있을 때 수차례 주요 당직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총선 공약으로 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집어넣자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첫 반응이 대부분 이해를 잘 못하시고 아니면 이거 좌파들이 하는 정책 아니냐. 그리고 이런 거 하면 기업들이 싫어할 거다. 이런 반응이 주류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시작해서 물론 금융위에 김소영 부위원장님이나 이런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소영 교수님 정도보다는 훨씬 더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이런 입법 작용을 저희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사법 개정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네. 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돼서 계류 중인 게 몇 개 있기도 한데 네. 이들 법안과는 좀 구체적으로 다르게 발의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제 양당이 이제 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좀 미흡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과연 임기 내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국회 통과가 될지 매우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3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발의안과 저희의 안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내용, 예를 들어서 경영권 인수 시에 100%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한다든지 다른 내용은 다 다르고 이런 내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당은 기존 정당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 위해서 상법 개정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해서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저희 입법 과제, 그러니까 모든 주주를 위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거 정도의 상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진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개 매수 제도와 관련해서 금융위의 김소영 부위원장께서 50% 플러스 한 주를 공개 매수하는 안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지배주주의 지분이 약 40%다라고 하면 사실상 공개 매수를 하는 것은 나머지 60% 중에 10%만 공개 매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100% 공개 매수를 합니다. 물론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는 아주 극소수의 지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해서 대부분 100%를 채운 다음에 상장 폐지에 가서 몇 년 동안 경영 개선을 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재상장하는 수순으로 이렇게 기업의 M&A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소액 주주들도 회사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예. 드리게 되는데 그 경영권 인수 시 100% 공개돼서 의무화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M&A가 조회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100%의 공개 매수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러면 M&A가 저해된다. 그러니까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면 그 주식 전부를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M&A 시장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차입 매수라는 게 있습니다. LBO,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우리 법원에서는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회사 지분의 일부만을 인수하면서 LBO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주식 100%를 공개 매수하게 되면 차입 매수, LBO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인수금융이 보다 더 쉬워지고요. 따라서 M&A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 공개 매수와 M&A 시장은 오히려 100%를 인수하는 것이 인수금융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M&A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불매도 금지에는 비판 짧게 나와 있던데요. 네네. 윤석열 정부가 총선용 아니라면서 이제 총선 이후에도 이제 계속 그걸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은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틀인가 3일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공매도 금지 효과가.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계속 금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말이 약간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펀드는 많은 경우에 롱숏 펀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롱숏 펀드라는 것은 매수 포지션을 주식을 사는 포지션을 가질 때 롱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매도 이게 공매도를 할 때 이제 숏을 친다고 보통은 말을 하기 때문에 롱과 숏 전략을 모두 구사하는 펀드를 롱숏 펀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롱숏 펀드 같은 경우에 한국의 반도체 회사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있을 거고 SK 하이닉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전망이 보다 밝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주식은 사고 그러니까 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식은 공매도를 합니다. 숏을 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시장은 반도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오를 경우에는 이제 롱 포지션을 잡은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해서 돈을 벌고요. 물론 삼성전자는 숏을 쳤기 때문에 거기선 돈을 잃겠죠. 하지만 스스로 판단하기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전망이 밝다고 하면 버는 돈이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시장 상황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매수해서 손해보는 금액보다 삼성전자를 공매도 쳐서 거기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버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규모가 큰 펀드들이 많이 있는데 공매도를 금지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숏을 칠 수 없으면 롱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칠 수가 없으면 매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공매도 금지를 한다고 한국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정말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극히 떨어지는 아주 단견에 기반한 정책이고 잘못된 정책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실증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만 공매도 금지해갖고 우리나라 주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점은 이런 굵직굵직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단견에 불과한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 출마 지역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정당으로서 처음 탄생하게 되는 개혁신당의 지도부 또 앞으로 꾸려질 공천관리위원회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남입니다. 개혁신당의 세 번째 정강정책 시리즈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기준으로 미국은 4.0 이상에서 대만도 대략 2.4 정도인 반면에 한국은 0.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회사의 순자산 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낮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험 때문이 아닙니다. 일명 오너라고 불리우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들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거버넌스 때문입니다. 상장회사의 거버넌스의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입니다. 개혁신당은 개혁 입법을 통하여 앞으로 시작할 제22대 국회 임기 내에 코스피 지수 5,000, 코스닥 지수 2,000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 정부가 증시 부양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한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국 상장기업의 거버넌스가 개선되어 미국 수준이 된다면 생길 수 있는 변화의 한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애플이나 엔비디아 수준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약 6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소위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지금의 7만 전자가 아닌 200만 원대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법과제 8개를 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회사 인수 시 지배주주의 지분만을 비싼 가격에 인수하는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은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매우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최근 YTN의 공기업 지분 약 30%를 유진그룹에서 시가인 6,000원대의 4배 이상 가격인 주당 25,000원 이상을 주고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의 주식이 차별받는 것입니다.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 100%를 공개 매수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세 번째,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을 금지하겠습니다. LG화학에서 유망사업부인 LG화학에서 유망사업부인 2차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후 LG에너지솔루션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LG화학의 개미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린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물적 분할된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된 SK온 등 매우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일을 개혁신당이 막겠습니다. 입법을 통하여 매출의 10% 이상의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는 경우 지배주주 지분을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물적 분할 후에도 10년 이내의 상장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은 평균적으로 매입한 자사주의 약 2%만을 소각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 교환 등의 형태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적 분할을 통한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광피업 같은 회사는 총 발행 주식의 약 47%를 자사주로 들고 있습니다. KT와 현대차 그룹 간의 자사주 교환 사례도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여 현재 약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주 환원율을 대폭 높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자기 주식에 대한 투표권을 편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집단소송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현재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개혁하여 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을 가능케 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시키겠습니다. 7번째, 증거 개시 제도,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인 소액 주주 등의 입증 책임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영미법상의 증거 개시 제도를 입법하여 소송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들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거버넌스 개선 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경영진의 잘못된 행위로 소액 주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상 자문을 제공하거나 양 당사자를 중재하고 필요시 집단소송의 법률 대리를 해주는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를 국회 산하에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만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비슷한 제도를 재단법인의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개의 입법 과제 이외에 중장기 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 CB,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등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기형적인 한국식 지주회사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등 초거대 기업도 상장된 기업은 최종적인 지주회사 1개뿐이고 나머지는 비상장 회사로 가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직후에 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독려하면서 지주회사, 자회사, 손회사 등이 모두 상장되는 기형적인 지주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종적인 지주회사 1개만 상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하겠습니다. 상장 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높은 상속 및 증여세율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혁 과제가 완수됨과 동시에 현재 과점 주주에 대한 60%의 최고 상속 세율을 50%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 인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혁신당은 DB하이텍과 한국조선해양, 이화그룹 등 많은 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계신 수많은 동학개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 조속한 입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